전자입찰 분석을 가장 분석답게 분석한다고 자부하는 전자입찰연구소 대돌TV입니다. 1순위. 조달청 입찰 분석을 가장 분석답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투찰의 영역은 수학적 영역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낙찰을 잘 따내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어쨌든 낙찰을 따낼 확률이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말로만 비법을 이야기하지 실제로 수학적 분석 방법은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는 분석 대행 업체나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유튜브로 연구하기 이전에는 낙찰 잘 따낸다고 이야기만 했지 수학적 확률 모형은 전혀 대입을 못했습니다. 즉 낙찰을 잘 따낸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방법을 전혀 수학적으로 언급을 못하는 분석 대행 업체나 유튜버는 이제 지금 이후로는 그들만의 노하우는 없다고 믿어도 무방합니다. 과거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큰 소리만 쳤지 원천 기술이 없다거나 최근에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투찰하면 낙찰은 어쨌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찍어서 나온 건지 투찰 대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저 얻어 걸린 건지 연구와 노력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낙찰을 따낸 건지 이제 구분하자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올해 경쟁 성장률을 예측 맞췄다고 해서 그 마친 일반인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많은 경제 자료와 경험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같은 원리로 분석 대행하는 업체도 많은 자료와 경험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석 전문가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은 입찰정보 회사와 입찰 대행 회사의 현주소를 알아볼까 합니다. 직접 그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볼 수는 없지만 입찰 대행 회사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낙찰을 운에 맡기고 로또 번호 뽑듯이 자동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 부류이고요. 예를 들어 고릴라 50마리와 사람 50명이 자동 분석을 돌리면 누가 낙찰을 따낼까요? 고릴라와 사람 반반씩 낙찰을 따내겠죠. 고릴라보다도 나은 게 없는 이러한 대행업체한테 비싼 낙찰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겠죠. 둘째로 본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나름대로의 과거 낙찰 정보와 차트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부류입니다. 지금은 입찰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투찰업체나 입찰 대행회사도 거의 같은 자료를 보기 때문에 차별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별화로 입찰 대행업체가 상대방보다 많은 낙찰을 따낼 확률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만의 수학적 확률 모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개선하여 분석을 하는 부류입니다. 기존의 분석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거의 다빈도 구간대와 경쟁업체 정도의 분석 확률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여 확률 높은 낙찰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저도 기존의 입찰정보 사이트를 여러 개 이용하는데 자료의 단순함과 확률로 쓰기에는 자료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예측 자료로 쓰기에는 부정확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연구하게 된 게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배경입니다. 확률로 쓰기에는 부정확하다는 것은 가령 경기도 실내 건축의 실제 공고로 살펴보면 여러분의 이용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공고를 조회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입력하여 보면 이렇게 해당하지 않은 공고도 다 조회가 되어서 보여집니다. 즉 기존의 모든 사이트들이 이런 단종 면허를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입찰정보회사가 없습니다. 입찰 대행 회사도 이 정보를 쓰기 때문에 더불어 해당 업종 확률로 쓰기에는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투찰 가능한 해당 업종 단종 외에는 다 삭제 처리한 다음에 해당 지역 면허로만 패턴 분석, 이동평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어떠한 부류에서 낙찰이 많이 나오고 신뢰가 있다고 구독자님은 생각하세요? 당연히 제 경험으로도 세 번째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업체는 이러한 분석법을 사용하는 분석사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사를 고르면 됩니다. 거의 99% 이상의 분석 대행 업체들은 본인들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만으로 분석한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자료는 아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분석 대행 업체가 첫 번째 자동 분석 방법이나 아니면 몇 개 안 되는 분석 정보만을 가지고 두 번째 방법으로 직감과 경험만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사실 분석 대행 회사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 업체만 자동 분석이나 줄 세우기 해서 낙찰만 나오면 충분히 회사는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낙찰 잘 받는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투찰업체는 총알바지 역할밖에 못하는 게 팩트 아닐까요? 한 10년 전만 해도 입찰정보회사와 입찰 대행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투찰업체도 정보나 분석 방법을 잘 몰랐기에 분석 대행을 많이 맡겼고 분석 대행 회사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지고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며 입찰 대행 회사도 많아지고 직접 분석해서 투찰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입찰 대행 회사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 대행을 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아지면서 입찰 대행 회사의 노하우나 자질도 많이 떨어지는 회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업체는 단지 입찰 지식과 컴퓨터로 거의 자동 분석하는 방법이나 간단한 분석 지식만 배워서 투찰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지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죠. 즉, 입찰 대행 분석사는 투찰 지식과 투찰 전략이 필요한데 투찰 지식만 가지고 있는 대행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입찰 대행 업체 관련 종사자들은 거의 말로만 특별 노하우와 본인들만의 분석 프로그램으로 다른 회사 대비 낙찰을 잘 따낸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대행 업체를 고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한 편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러분의 힘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내용 궁금하거나 낙찰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